자,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616번을 볼 차례죠. 이어서 좀 보도록 합시다. 665번, 666번, 666번. 자, fx를 fx x-a 2a 플러스 x를 아무튼 x축 방향으로 뭐 이렇게 이평이동 시키면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대요. 그러면은 역함수의 그래프가 뭐가 나오느냐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역함수 그래프 만드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 그건 우리가 개념선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점근선을 가지고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역함수 그래프를 직접 만듭시다. 자, y가 x-a분의 2ax 플러스 2다 라고 봤을 때 얘를 역함수로 만들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x는 물론 정의역과 치역을 반드시 따져야 돼요. 역함수 만들 때는. 왜냐면 정의역, 치역이 바뀌니까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은 xy-ax는 2ay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y에 대해서 모아서 정리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x-a하고 요거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요거 이쪽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x-a y가 되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2가 되니까 y라는 놈이 x-a분의 ax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자, 이게 이게 지금 f 인버스 x가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뭐랑 같다고요? 얘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m 플러스 m-4만큼 평행 이동한 식과 동일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이제 적용해 보면은 x-a 그리고 -m 분의 2ax x-m 플러스 2 거기다가 플러스 m-4를 한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점근선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한 다음에 이동을 시킨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쉽겠네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면은 요거 바로 쓰려고 하니까 조금 빡빡하잖아요. 요거 먼저 정리를 좀 합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럼 x-a분의 뭐시기? 2a하고 x-a 잡아놓고, 자, 플러스 2 플러스 아무것도 없는데 a를 뺐으니까 플러스 2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x-a분의 뭐가 되죠? 여기까지 쭉 당기면 2a 제곱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2a가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요놈 정리를, 요걸 이제 쭉 요걸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m-4만큼 이동시킨 녀석을 이렇게 봅시다. 요걸 이동시켰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놈을 이동을 시켰어.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m-4만큼 이동을 시켰더니, 자, y는 x-a-m 분의 2a 제곱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2a 플러스 m-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걸 정리한 것과 동일해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요? 얘는 x-a분의 x-a분의 뭐가 되지? x-a분의 ax a 곱하기 x-a 하고 플러스 2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즉 얘도 x-a분의
2 플러스 a의 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 식하고 2a 플러스 왜 2a 제곱이 나왔지? 똑같은 식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x 마이너스 a에다가 2a ax 플러스 a 잠시만. 요 놈하고 요 놈이 일단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a가 0이고 잠시만요. 아 이게 x-2a구나. 쏘리 x-2a네. x-2a 계산이 조금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2a가 되고 요거 좀 다시 봐야 되겠네. 쏘리 자 x-2a x-2a 분의 자 a 곱하기 x-2a 하고 플러스 2 플러스 2a 제곱이 되겠네요. 즉 거기에 이 녀석 정리하시면은 x-2a 분의 2a 제곱 플러스 2에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즉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a는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m과 같고 요식 정리해서 넘기면은 a는 m과 똑같네요. 그렇지? a가 m과 똑같고 그리고 동시에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m-4라는 녀석이 a와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게 a 플러스 m이었나? a였나? m이었나? 뭐 점근선의 교점 좌표를 얘기했네? 그럼 a 값을 찾으면 되겠네? 그쵸? 이 녀석의 점근선 좌표를 찾으면 되니까 그럼 a가 뭐가 됩니까? 아 요거 a가 m과 똑같으니까 a 값을 찾겠다고 생각하면 m을 a로 바꾸면 3a-4가 a가 되고 넘기면 a는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점근선의 뭐시기 교점의 좌표를 이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점근선이 x는 2a고 y는 a니까 요 놈은 4가 되고 요 놈은 2가 돼서 PQ를 곱하면 8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차피 그 어떤 원래 함수 이렇게 하면 식이 되게 길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면 일단 1차적으로는 점근선을 가지고만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예를 봐봐요. y는 자 fx라는 식이 있어. 자 이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fx가 뭐냐 x-a분의 다시 한번 쓰고 갈게요. 너무 멀어. 잘 안 보여. 자 2ax 플러스 2예요. 자 아니다. 예시를 좀 들어서 해야 되겠다. 얘가 x-p 분의 k 플러스 q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f 인버스는 무엇의 대칭이에요? y는 f 인버스가 y는 x 대칭이죠. 그치? 그러면은 얘 모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기본적인 모양은 안 변해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위치가 바뀌어요. y는 x에 의해서. 그치? 그러면 점근선도 그대로 y는 x의 대칭이 되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걔도 y는 x의 대칭이 돼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 좌표가 예를 들면 좌표 평면상에서 모양은 안 변하는데 p, q가 여기 있어요. 점근선의 교점 좌표가 여기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 아무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가 여기 만약에 p, q라고 하면은 여기가 q, p가 되는 형태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함수가. 그쵸?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돼? k는 안 변해요. 모양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x-q분의 k 플러스 p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저기 주어진 식 있죠? x-a분의 2ax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 있지? 쟤의 점근선이 어떻게 돼요? 원래 fx의 점근선. x는 그냥 순서상으로 나타내면은 a,
2가 돼요. 2a가 되지. a, 2a가 돼. 그럼 f 인버스는 어떻게 돼? f 인버스 x는 2a, a가 돼요. 그치? 근데 얘가 뭐랑 똑같다고? 이 식을 그대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4만큼 이동을 시킨 식과 동일해요. 그럼 점근선도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a-m 하고 2a 플러스 플러스 m이구나. a 플러스 m이 되고 얘는 점을 이동시킨 거니까 이렇게 되죠? 도형이 아니라 점의 이동은 그대로 플러스 해주잖아요. 그지? 2a 플러스 m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식이 똑같죠? 그치?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같고 요 놈하고 요 놈 같아요. 그럼 요 식과 똑같아져요. 그치? 오케이?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유리함수든 뭐든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보통은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보통은 써요. 그래프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돼요, 사실은. 자,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풀었어요. 잘 풀었는데 요 연습도 하시고 혹시나 요거를 생각을 안 해봤다 라고 하면 이 방식을 어디다가 꼭 좀 써주세요. 문제에다가. 오케이? 점근선에 대한 이동. 요 그림까지 같이 나타내면 요걸 나타내면 더 좋겠어요, 나는. 요 놈을. 오케이? 자, 요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675번 보겠습니다. 675번. 그리고 참고로 내가 지금 여기 쓴 내용,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 있죠? 역함수에 대한 내용. 이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저기 특강할 때 보면 뭐도 해요? 로그함수도 하잖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했죠. 근데 로그함수가 지수함수의 역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치? 거기서도 저런 녀석 대칭이기 때문에 PQ의 위치가 그러니까 어떤 정보, 평행 이동했을 때의 정보 자체도 바뀐다. 그것도 XY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 방식을 유리함수에서 요 파트 있죠? 요 파트를 머릿속에 일단 이해하고 좀 써두시면 좋겠어요. 자, 1675 한번 볼게요. 자, fx가 x-a, 그리고, bx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fx는 다시 한번 쓸게요. x-a, 하고 bx 플러스 c.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점근선이 나와 있나? 점근선이 따로 나와 있진 않네. 그런데 얘는 p, q의 대칭이고 3, 11, 1, -7을 지난대요. 자, 그러면 여기 정보가 뭐가 나와 있지? 오케이. F합성 fx가 x가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봐봐. 어떤 유리함수가, 이것도 그래프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유리함수가 역함수랑, 그래, 요거부터 봐야 되겠구나. 쏘리. 자, 역함수 관점에서 볼게요. F 합성 gx가 x예요. 이거 무슨 말일까?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면은 gx가 F 인버스 x라는 거예요. 조건은 정의역과 치역이 같을 때예요. 오케이?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함수가 있다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한해서 F 합성 gx가 x라고 하면은 gx는 F 인버스 x가 돼야 돼요. 그쵸? 왜냐면은 어떤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상등함수가 나온다. 이거잖아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F 함수가 여기서 F 인버스 함수가 F 함수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잠깐만, 요거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요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F, 합성 fx가 x예요. 그 말인 즉슨, 뭐예요? fx가
f 인버스 x와 똑같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fx가 뭐의 대칭이라는 거야?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fx가 이 함수가 y는 x 대칭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식도 y는 x의 대칭이 돼야 돼요. 근데 유리함수가 y는 x의 대칭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 상에서는 y는 x의 대칭이 되려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까? 점근선의 교점이, 그냥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직선 위에 있으면 돼요. 맞지? 그렇잖아. y는 x의 대칭이다라고 하려면은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그래프가 요렇게 나올 거 아니니? 이렇게 나오면은 점근선의 교점에 y는 x의 대칭이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이다 라는 걸 만족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점근선의 교점은 p, q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실제로는 p, p라고 하는 같은 값이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녀석의 점근선은 어떻게 돼? x 점근선이, 자, p는 얼마가 돼요? p는 b가 되고요. 맞나? p가 a가 되죠. p가 a가 되고 q가 b인데 이 두 개가 같다고요. 그래서 a는 b와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식 자체에서 문자가 두 개가 됐어요. 그치? 그리고 f1은 뭐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죠. f 1,3. 자, f1은 3이고요. 그리고 f 뭐시기? f1이 마이너스 7이구나. 마이너스 7이고 저기 3이 11이니까 얘를 사용하면 어때요? 얘를 사용하면 a, b 값이 나오겠죠. a랑 c 값이 나오겠지. 대입해보면. 연립하면 되니까.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내가 다룰 수 있다 하면은 요 파트가 재미가 그래도 좀 딴 데보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를 내가 좀 사용하는 걸 좋아한다. 자, 1690 볼게요. 자, 1690. 자, 여기서 2,2를 지나고 있는 어떤 정삼각형이죠. 자, 여기도 한번 그래프를 좀 볼게요. 그래프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합시다. gx는 평행 이동한 녀석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fx가 x분의 4고 자, gx라는 녀석이 얘를 평행이동시킨 거긴 한데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만든 삼각형을 얘기를 해본다고 치면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여기 있는 녀석이 이 녀석도 y는 x 대칭이고요. 얘도 y는 x 대칭이에요. 그치?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a, a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얘가 a, a가 아니구나. p, p라고 합시다. p, p라고 할게요. 그럼 p, p라고 한다면은 요 점의 좌표는 y 좌표가 p예요. 그치? y 좌표는 p고 이 함수 자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요놈 함수가 gx를 여기다 좀 써보면은 gx는 x-a분의 4 플러스 a잖아요. 즉 얘는 여기다가 이게 p가 되게 만들어주는 어떤 값이에요. 그리고 얘는 역시 얘가 p가 되게 얘가 y좌표가 p인 녀석이잖아. 그쵸? 근데 문제 봐봐요. 여기가 p고 여기가 p예요. 그럼 여기가 이 두 개의 점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점이 y는 x 대칭이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얘도 별, 별,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요 놈의 좌표하고요. 여기 넓이가 지금 2분의 9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가, 근데 요게 지금 얼마예요? 아, 여기 좌표가 적혀 있네? 그러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 얘가 지금 2,2잖아요? 그럼 여기가 2예요. 여기가 2예요. 그치? 자, 그리고 얘의 좌표, 요 길이가 그래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라가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넓이가 2라고 했으니까 요 놈의 좌표를 일단 구할 수 있죠. 별표의 좌표를. y가 2일 때, x가 2일 때. 그쵸?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뭐 돼요? 2-a. 2-a분의 4. 2-a분의 4 플러스 a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얘랑. 그러면은 자, 여기 요 넓이가 요 길이가 뭐가 나와요? 요 놈 빼기 2가 되니까 결국에는 2a-a 분의 4 플러스 a-2라는 놈의 제곱이 얼마라고요? 2분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제곱이 9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은 2분의 9가 되니까 요거 날려주시면은 요 놈 제곱이 9가 된다고. 그쵸? 요걸 이제 풀어주시면 a 값이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2-a분의 4 더하기 a 플러스 2, a-2라는 놈. a-2를 그대로 써주시면 a-2가 얼마가 되니? 9가 됐죠. 3이 되겠네. 3. 그쵸? 마이너스 3은 왜 안 돼요? 얘 자체가 뭐예요? 얘 자체가 여기 큰 데서 작은 걸 뺀 거예요. 1/4면이니까. 그래서 음수가 되지는 못하고 양수가 돼야 되니까 3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 식을 그대로 e-a를 곱하시면은 이제 그냥 요식 정리하면은 a 값이 나오겠죠. 그치? 그죠? 그래서 a를 여기에 대해서 a를 정리하면은 a를 풀어주면 된다.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얘가 p 2,2, p면은 요 놈도 y는 x 대칭인 함수인데 얘를 그대로 이동시켰으면은 a,a만큼 이동시킨 거잖아. 그럼 얘도 y는 x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요 선, y는 x 대칭인 선을 기준으로 점을 잡고 y는 x 대칭인 기준으로 이 점을 잡아두면 요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결론은. 그럼 당연히 이 점과 이 점이 y는 x의 대칭이라고요. 이 흐름을 따라간다고 치면. 그쵸? 그러면은 y는 x의 대칭인 녀석 어떤 점,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런데 그대로 올라간 거니까 직각도 성립을 하고요. 즉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요 사실을 알고 계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a 값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07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707번. 자, 707 봅시다. 707. y는 x-3 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가 점 A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했으면은 점 A를 찾으면은 A라는 점은 뭐가 돼요? A는 3,-2가 되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쵸? 점근선 교점의 좌표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 자, 그런데 얘가 직선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2와 y는 요 녀석의 그래프의 두 점근선과의 교점이 B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역시 좀 그려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잘 봐요.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은, 여기서 나오는 그 기술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접선, 거리의 최소값, 이런 녀석들은 어디서든 다 쓰입니다. 어디서든 다 쓰여요. 아무튼 요거 이제 정리해보면은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어쨌든 간에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네. 자, 왜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하고요. x 마이너스 3.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6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그래프는 x축 y축 지우고 점근선부터 표현할게요. x는 3,
y는 마이너스 2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치? 자, 여기서 직선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2니까 자,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2 플러스 m 플러스 2라는 녀석을 정리를 해보면은 얘가 m하고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면서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에 어딘가 직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 직선, 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2로 일단 세팅을 해줍시다. 자, 이 직선과 이 그래프 두 점근선 사이의 교점을 AB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럼 넓이 최소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직선하고 무엇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의 교점을 찾는 거야? 여기가 지금 3, 마이너스 2잖아요. 교점 이렇게 그려. 삼각형을 그려요. 그럼 우리가 뭐가 나와요? 이 좌표가 나오죠. 그치?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건 사실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만들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긴 하네요. 얘가 지금 x는 마이너스 3이고, 자, 이 점의 좌표를 찾는다고 치면은 얘가 x가 3일 때니까 요걸 이제 이걸 b, c라고 보면은 b라는 점은 x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고, 그러면 3m 플러스 4m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치? 4m 플러스 2. 3,4m 플러스 2네. 그리고 얘가 지금 뭐가 될 때? 자, c라는 점은 y좌표가 마이너스 2고요. 요게 y는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2는 mx 플러스 m 플러스 2니까 넘겨주면은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m분의 4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이놈의 넓이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이놈의 넓이를 찾으려면 근데 잠깐만 점근선과의 교점의 넓이를 찾는데 잠시만. 잠깐만요. 이상한데? 직선과 이 그래프의 두 점근선과의 교점을 BC라고 할 때 점근선 교점 얘가 여기를 지나면 어떡할 거야? 이 문제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교점 안 지난다는 소리였네요. 응? mx 플러스 n 플러스 2는 3, 마이너스 2는 안 지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라고 말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m이 0보다 크네. m이 0보다 큰 상태구나. m이 0보다 크네요. 그러네. 자, 그러니까 교점을 안 지난다 얘기 때문이 아닌데, 아무튼 내가 왜 그러냐면 얘가 교점을 지나게 만든다고 치면 아무튼 이렇게 돼요. 얘가 여기 거의 붙어버리면 제일 작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럼 m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치면은 잠깐만 있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넓이가 최소가 된다. 넓이가 최소가 된다? 식을 이렇게 써가지고는 조금 불편해서. 잠깐만요. 식으로 세팅하면 되긴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네. 잠시만.
아,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아, 왜냐면, 내가 왜 그러냐면, 방금 한 것처럼 하면 되긴 해요. 여기 본 것처럼, X좌표, Y좌표 설정해서 넓이 구하시면 되긴 하거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요 내용이에요. 이 얘기죠. 요렇게, 여기 어떤 직선을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점근선의 좌표에 해당하는 녀석을 이렇게 찾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넓이가 최소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 이 넓이가 최소가 되게 만들겠다?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높이, 그니까, 요 밑변하고 요 윗변 있지? 요 두 개를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오지? 잠깐만요. 아, 식 계산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식 계산으로 가긴 가야 되겠네. 잠깐만. 다시 좀 해볼게요. 아,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니까 B라는 녀석이 얼마냐? B가 Y가 마이너스 2네. Y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여기다 쓸게요. mx 플러스 m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들겠다. 넘기면 mx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고 날리시면 m분의 m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m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응? 몇 번이에요? 몰라? 왜? 저 1, 마이너스 1,2였어요. 어. 그 C까지 거리, 그러니까 거리 말고 그러니까 X좌표만 보면 4만큼 차이잖아요. 어. 그러면 4고 밑변의 높이 88이라고 두는 게 가장 적잖아요. 그 1대1 대 루트가 넓이가 가장 적지 않아요? 왜 작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옛날에 그 얘기 들었던 거. 아무튼 요거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좀 해보고. 자, 그러니까 작긴 작은, 그게 제일 작은데 왜 작냐? 그걸 문제에서 알아야 돼요. 그걸 문제에서 알아야 되냐고? 그게 왜 작은지는 알아야지. 뭐가 작다고 하면은, 넓이가 작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걸 만약에 어떤 임의의 점에 대해 가지고 걔가 얘랑 수직일 때 가장 작아요, 보통 원래는. 근데 그거를 식으로 증명을 해야 돼. 왜냐면 왜 작은지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점하고 요 점을 이은 직선 중에서 가장 작은 점은 얘를 수직으로 연결시켰을 때 뭐 요런 점이겠거니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직선이 요렇게 두 개를 지나는 점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뭐가 제일 작을까? 자, 아무튼 직선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돼. 뭐가 제일 작은가에 대해서는. 그게 식으로 사실은 증명이 돼야 되긴 하거든. 그래서 고민한 거야.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저기로 줄였을 때는 그래서 비교해서. 아니, 그냥 이렇게 보자고. 일단 여기 점으로 한번 좌표로 한번 보자. 그래서 얘가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1, 어디 갔니? 잠깐만. 여기가 이게 x가 2일 때잖아. x가 3일 때잖아. 3 집어넣으면은 4m 플러스 2고. 잠깐만. 그래서 이게 길이가 얼마냐? 요 놈하고 요 놈 좌표니까 요 놈의 길이가 b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거 빼면 얼마야? m 마이너스 이 b가 m 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에서 3을 빼는 길이고, 요 길이는 4m 플러스 1에서 뭘 뺀 거지? 4m 플러스 2에서 3을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4m 플러스 4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은 얘는 m분의 마이너스 3m 하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는 m분의 마이너스 붙여놓고 4m 거꾸로 뺐구나. 큰 거에 작은 걸 빼야 되니까. 에이 정말. 자, 3 빼기
얼마냐? 마이너스 n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n 플러스 4가 되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n분의 4m 플러스 4라는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요놈 두 개를 제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넓이가 최소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n분의 4m 플러스 4 곱하기 4m 플러스 4니까 요놈의 제곱이 되겠네요. 요놈이 최소일 때를 찾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 요쪽 넘겨서 2m을 다 넘깁시다. 그럼 4m 플러스 4의 제곱이 2mk가 되고 이 k가 최소가 될 때를 찾는 거니까 m 값이 저 식을 이거 산술기압 변경을 써야 되겠구나. m 제곱이고 4m이니까 이거 산술기압 변경 써야 되네. 자, 잠깐만. 쏘리. 아무튼 지금 식계산을 하는데 식계산을 일단 해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m 분의 4m 플러스 4의 제곱이 우리가 찾는 녀석이고, 이 식은 2분의 1 하고 m분의 4를 꺼내서 16 만들어 놓고, 그럼 얘는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은 8 곱하기 요 녀석은 m분의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8 곱하기, 자, 위아래를 다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자, 2 플러스 m분의 m 플러스 m분의 1이 돼요. 그쵸? m 플러스 m분의 1이 돼.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 자, m이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도 0보다 크고요. 얘도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럼 탄술기압 평균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8 곱하기, 자, 2 플러스 2 루트 m 곱하기 m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날라가니까 결론은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4 곱하기 8 해서 3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결국은 뭐냐면 이 식을, 첫 번째는, 자,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점근선 교점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결국에 교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산술기압 평균 이용해가지고 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7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710번. 자. 710번. 자, y는 x분의 1 곡선 위에, y는 x분의 1의 곡선 위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곡선 위에 마이너스 1,1 하고요.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도형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덥다. 잠깐만.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그리고 요 점을 여기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를 a, a분의 1로 잡아놨네요. 자, 그리고 x축, y축에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만든 도형을, 자, x축과 만나는 q, 여기를 p로 하고, 자,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b-라고 했고요. 자, 그 상태에서 넓이를 각각 이렇게 나타냈을 때 S1 더하기 S2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 녀석 넓이 더하기 이 녀석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잠깐만.
잠시만. PB 하고 1,1에 대해서 들어간 거니까. 잠시만요. 아, 이거 문제가 잘 안 보이네. 직선, 이거, 미안한데, 5분만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잠시만. 5분만 쉬었다 갈게요. 5분만. 5분만 쉬었다 갈게요. 잠시만. 5분만 쉬었다 갑시다.
미안합니다. 그럼 눈에 잘 안 보여서 봅시다. 자, 710번까지 하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결국은 이제 이 넓이를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을 일단 좀 찾아봅시다. 이 점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일단 이 점을 지나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서 이 좌표를 일단 세팅을 할 거예요. 좌표 세팅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면서 갈게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뭐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직선의 방정식 만들게요. a 플러스 1분의 자 y는 a 플러스 1분의 a분의 1 플러스 1 하고요. x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을 만듭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식을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양변 위아래에다가 a를 곱해가지고 a제곱 플러스 a 분의 a 플러스 1 자, 이렇게 잡으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약분이 되면서 그렇죠? 여기가 a분의 1 하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 x절편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일 때를 찾으면 되는 거고 요 놈식이 a분의 1 x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1 요걸 만족하는 거니까 제가 넘겨주시면은 a분의 1x는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고 x는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a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a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p점의 x좌표가 a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y절편 찾아봅시다. y절편을 찾겠다고 치면은 요 식에다가 x에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 좌표는 0, a분의 1 이렇게 나오겠 0, 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제 넓이를 좀 a에 대한 식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1번 넓이 요거 S1이었죠? 맞나? 여기 S1이었지? 그래, 여기 S1이고 요걸 S2라고 했으니까 S1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옵니까? A-1분의 A-1 곱하기 저기는 a분의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이거 조심할 거 하나 있죠? 얘는 1 마이너스 a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절대값을 붙여서 해야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a분의 1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 거기다가 S2는 뭐가 돼요? S2는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A에서 A-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1, 1이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높이는 A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이제 더해서 정리할게요. 더하시면은 요 놈은 어차피 A분의 1로 빼면은 마이너스 A분의 1로 빼시면은 그냥 전개를 할까? 식을 한번 정리합시다. 얘는 A-1의 제곱 왜냐면은 A-1의 제곱? A분의 1을 해놓고 A분의 1을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식 정리하면서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곱하기 A-1 하고 마이너스 A분의 1로 묶어준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이 식은 얘가 지금 2A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 A제곱 그냥 전개하자. 귀찮아. 전개를 어차피 해야 되네. 전개를 해야 되네. 2분의 1 하고 그리고 A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4개 2개 곱하면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이 2분의 1에 A분의 1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하시면은
S1 더하기 S2는 2분의 1로 묶어주고, 그리고 A 플러스 뭐가 되니? 2A분의 1, A분의 2 A분의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A가 지금 0보다 큰 녀석이니까 얘도 산술기압 평균을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뭐보다 커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2 마이너스 2보다 크겠죠. 즉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마이너스 2니까 최소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죠. 자, 이 정도로 좀 보고,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개념센 좀 펴보시고 무리함수 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무리식은 여기서 무리수하고 무리식은 좀 넘어가고 무리함수 파트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 파트를 좀 볼게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개념센이 없어? 재우는 그건 내가 뽑아줬고. 개념센이 없어? 그러면은 여기 하나 더 뽑았구나. 내가 이럴 것 같아서 하나 더 뽑았구나. 자,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개념센 무리함수 파트 좀 보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저기 374페이지를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무리함수는 유리함수와는 반대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리함수에 대한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루트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 x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녀석을 우리가 전부 다 무리함수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요 안에 1차식이 들어가 있는 걸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리식의 정의가 아니고 얘는 요런 녀석들 있죠? 이렇게 해서 y는 만약에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루트 x만 들어가 있거나 루트 예를 들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녀석들이 전부 다 무리식이에요. 루트 안에 뭔가 식이 들어가 있으면 다 무리식이에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x. 자, 이런 녀석들도 전부 다 무리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유리함수는 그러니까 분수함수라고 합시다. 유리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됐어요? 정의역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를 우리가 정의역으로 삼았죠. 그치?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정의가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무리함수는 얘는 조금 이제 정의역에 대한 컨셉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가 보통 여기 이 범위 내에서는 여기 고등수학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보통 식을 다루기 때문에 결과값이 함수값이 허수가 나오는 경우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무리 함수의 결과값이 허수가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은 정의역이 어떻게 되겠어? 정의역을 설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봐야 돼? 무리식 내부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무리식의 내부에 해당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돼. 실수가 정의역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질문. 자, 요 각각의 문제에서 이 녀석의 정의역은 뭘까요? 이 녀석의 정의역. 0보다 크고 나왔다. 뭐가? x에 대한 범위로 녹이면은? 아니죠.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정의역 뭘까요? 얘는 모든 실수예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모든 실수에 성립하니까. 자, 이 녀석의 정의역은 어떻게 돼? 그렇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 녀석의 정의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근데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같다는 빼야지. 그리고 또 아무튼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성립을 해야 돼요. 근데 분모가 0일 때는 안 되니까 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가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정의역 설정을 할 때 그렇게 보셔야 되고,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이 함수는 얘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얘도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그래서 a-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a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즉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설정할 때는 얘로 꼭 가야 돼요. 여기 안에 내부에 있는 이 fx 식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만족을 시키는 x값의 범위에서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내가 유리함수 할 때는 정의역 얘기를 그렇게 길게 안 했거든? 근데 얘는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자체가 문제로 자주 나와요. 정의역 문제가. 자, 그거는 이제 뭐 케이스마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중에서 제일 심플한 녀석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y는 루트 ax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일단 y는 루트 x부터 볼게요. 제일 간단한 거, 제일 심플한 거. 자, 얘는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커져요. 근데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그치? 자,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커지는데 얘는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커지는데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고, 치역은 루트 x란 놈은 음수값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커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고요. x가 무한 들어가면 y도 무한대로 커져요. 함수값도. 일단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건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뭐예요? 얘를 그대로 x축에 대칭 이동시킨 거고요. 그치? 그리고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 녀석은 뭐예요? 얘는 y축 대칭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 함수를. 그리고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 녀석을 이렇게 이동시킨 거죠. 원점 대칭 시킨 거죠. 그치? 자, 요게 가장 기본 개형이에요. 기본 개형이라서 봐봐요. 무리함수 보실 때,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실 때 있죠? 아니? 그때는 요 4개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요 4개 개형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해서 x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하면은 y축 대칭 이렇게 뻗어나가는 함수의 그래프다. 그리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가 되어 있다 하면은 요런 형태구나. x에도 마이너스 붙고 루트에도 마이너스가 붙었다? 요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함수구나. 요거를 형태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제일 편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조금 변형을 조금 해볼게요. y는 루트 2x를 봅시다. 얘도 되게 심플하죠? 함수값 자체가 이 녀석의 루트 2배가 되는 거야. 그쵸? 함수값이 요거의 루트 2배니까 얘는 좀 더 빨리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치? 당연하죠? 너무 쉽죠? y는 루트 2분의 1x가 됐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보다 더 천천히 커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너무 심플한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만 기억을 하시면 돼.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평행 이동 시킬 거예요. 평행 이동을 시킬게요. 그럼 이번에는 y는 a에
y는 루트 a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고 하는 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은 무엇을 어떻게 이동시킨 거예요? 이놈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치? 그런데 루트 ax에서 여기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일단은 세팅을 해놓은 상태로 보시면은 a가 0보다 크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뻗어나가요? 0,0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 그래프도 우리가 유리함수 그릴 때 점근선을 기준으로 삼고서 그래프를 그렸던 것처럼 무리함수는 저 시작점 p, q라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뻗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p, q를 기준으로 p, q를 기준으로 저 그래프의 개형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그놈을 뻗어나가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x축, y축을 그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만약에 요런 꼬라지가 아니라 a가 0보다 클 때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저런 나머지 꼬라지들 있지? 예를 들면 몇 개를 한 번 더 써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a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어떤 개형을 따라가면 돼요? p, q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요 모양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되죠. x 앞에 마이너스가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녀석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시작점이 여기고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정보를 주어주는 함수의 꼬라지를 봤습니다. 이런 꼬라지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표준형으로 표현된 녀석들은 그래프 그리는데 되게 정보가 다 있어요. 2차 함수도 그렇고.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뭘 많이 주자면 뭘 줘요? 뭘 주지? 보통 문제에서는 일반형을 많이 주죠. 일반형. 자, 일반형을 우리는 무리함수의 일반형을 자, 여기서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면 여기다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붙여주시면은 사실 더 좋은데 아무튼 얘를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요거는 일반화해서 공식을 외우는 건 아니죠. 우리가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데 공식 쓰진 않은 것처럼 얘도 공식 쓰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y는 루트 2x 플러스 7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치면 얘는 뭘로 바꾸면 돼요? 2로 묶어버리면 끝이에요. 2x 플러스 2분의 7 그쵸?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그래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7 2분의 7 해놓고 7, 마이너스 1 해놓고 그래프 이렇게 끝. 그리고 x축, y축은 우리가 필요하면 쓰는 건데 x축, y축은 어떻게 돼? y축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x축을 그릴 건데 x축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x절편을 구해야 되지. 근데 x절편 구하지 마시고 y절편 구하시면 돼요. y절편 얼마야? 0 집어넣으면 되지. 그쵸? 그럼 루트 7 마이너스 1이잖아요. y절편이 0보다 크죠? 그럼 x축은 어디 있어?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복잡하게 나오는 녀석도 역시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어차피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 무리함수 파트에서의 목표 중에 하나니까. 자, y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요. 루트, 자, 3 곱하기 2x 플러스 1 마이너스 7 뭐 이렇게 되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괄호 안 치지 말고 마이너스 7분의 7x 플러스 3 이런 녀석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 자, 얘는 비슷해요. 뭐 그거 어려울 거 없어요. 4분의 1 하고 루트, 자, 마이너스 7로 묶어요. 그런 다음에 x 마이너스 7분의 3
마이너스 7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녀석을, 기본적인 개형이 어떻게 돼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녀석이에요. 그치? 시작점이 어디예요? 7분의 3, 마이너스 7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이것도 그래프 그릴 때 7분의 3, 마이너스 7 해놓고 그래프의 개형은 뭘 따라가? 몇 사분면에 있는 거? 여기,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이거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고 요거 요렇게 대충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얘는 계속 감소하고 있거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점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정보가 여러 가지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뭘 찾아요? X축, Y축 찾아요. 그러니까 X절편, 그러니까 X축, Y축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리겠죠.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Y절편은 X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마이너스 7이니까. 그쵸?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개형 끝. 됐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오케이. 정의역과 치역이 얘기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역시 그래프로 좀 판단하시면 되는데 요 녀석의 정의역과 치역, 이 녀석의 정의역과 치역 다 판단할 수 있지. 그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 정의역과 치역 다 찾을 수 있잖아. 자, 이 녀석의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이 녀석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x가 이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그치? 치역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돼? x가 7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치역은 y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은 전부 다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그래프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좀 여러분들 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자, 보세요. 하나만 더 할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y는 루트 x 하고 있잖아요. 루트 x라는 그래프 있지? 잘 봐요. 요 놈이 무엇의 역함수입니다. 무엇의 역함수일까? 얘의 역함수는 y는 x 제곱입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여기서 이상한 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놈과 이놈이 역함수래. 역함수예요. 결과적으로는. 뭐가 이상해요? 반으로 잘려야 되지. 왜? 그러니까 무슨,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그쵸. 그 얘기가, 맞아요. 듣고 싶었던 거야. 이게, 이 녀석의 정의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에 따라서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죠?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x제곱은 1대1 대응 아니죠? 그래서 그냥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봐봐. y는 x제곱하고 y는 루트 x하고 왜 역함수가 되느냐? 얘의 역함수를 구한다고 치면, 자, 이 녀석도 역시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겠다. y랑 x랑 바꿔요. 그치? 루트 y. 그러면은 이 녀석의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되고요. 그리고 치역이, 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y는 x제곱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2차 함수와 무리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왜냐면 2차 함수랑 무리함수랑 그래프에서 같이 주고서 y는 x의 대칭인 거를 활용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거 잠깐 쉬자고 했죠? 자, 31분이니까 아까 내가 뭐
저 조금 그래서 잠깐 쉬긴 했는데, 예, 조금 그래서 지금 몇 시? 31분이니까 10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갑시다. 10분 정도만. 10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갈게요. 41분까지. 41분까지. 어? 15분 채울래? 아, 그래. 14분? 그래, 45분까지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몸에 활성이가 사셨어? 늙어서 그런가? 아니라 늙어서 그런가?